원래 화려한 가발을 쓰던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에 가발이 금지되면서 대신 모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류층 여성들이 외출을 하려면 이런 모자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와, 너무 번거롭다. 그렇죠. 그런데 사진처럼 점점 화려해지고 거대해지자 이런 상황을 묘사한 만평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평을 볼까요? 항상 간다 그래. 남편 재밌을 것 같아. 아유야.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 같아요? 안 들린데 이걸로 가려져서. 그렇죠. 오 마이 예. 갓. 모자 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서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파라솔 같네요. 그렇죠. 테이블로 쓸 수 예. 있을 것 같아. 난 저분이 저 위에다 모바이크 하는 줄 알았어요. 샤넬은 이런 모자가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모자를 만들기로 하는데 사진을 볼까요? 당시 유행했던 모자와 비교해서 사진 속 샤넬의 모자가 어때 보입니까? 되게 심플해졌어요. 정말 현대적으로 보여요. 실용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예, 샤넬은 이렇게 간편한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녔는데 이 모자가 새로운 스타일을 찾던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한 샤넬은 정식으로 파리에서 모자 상점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상에게 가게를 낼 자금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발상은 코드숨을 치면서 여자가 무슨 상점을 내냐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대로 성공의 기회를 놓칠 뻔한 위기의 순간 도움을 줄 손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 자수성가한 사업가 아서 카펠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보이라고 불린 사람인데요. 뭐이요? 보이는 발상의 영국인 친구였습니다. 석탄 사업으로 성공해서 샤넬을 만날 때인 30대 초반에 이미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발상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네요. 그렇죠. 보이는 또한 학문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지적인 남자이자 폴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보이가 발상의 성에서 샤넬을 만나면서 한눈에 반했던 겁니다. 그럼 샤넬은 보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이는 잘생기고 비밀스럽고 매혹적이었다. 단순히 잘생긴 것이 아니라 눈이 부셨다. 나는 그의 태연함, 그의 초록색 눈동자를 사모했다. 그는 내가 사랑한 유일한 남자였다. 그는 내게 아버지이자 형제이자 가족 전체와 같았다. 엄청 큰 의미는 보이라는 의미가 게. 있는 사람이었네. 그렇죠. 샤넬과 보이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샤넬이 가게를 여는데 어려움을 겪자 보이는 샤넬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줬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샤넬은 27살의 나이에 파리 7, 캉봉거리 21번지에 모자 가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현주 씨,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이는 왜 샤넬을 도와준 거예요? 보이는 이제 다방면으로 샤넬의 재능이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크게 성공할 거라고 항상 믿고 있었고 보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업의 꿀팁 같은 거를 하나하나 이제 샤넬에게 알려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2011년에 칼 라거펠트라는 디자이너가 보이백을 출시할 정도로 아주 뜻깊은 보이가 샤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보죠. 약간 뮤즈 같은 사람이네요. 뮤즈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샤넬이라는 것을 일단 브랜드를 존재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일단 보증을 서줬다는 건 예. 엄청난 보증은- 의미예요. 가족도 안 서주는데 요즘 보증을.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샤넬의 첫 번째 도전이었던 모자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상류층 여성들과 여배우들을 단골 손님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샤넬은 모자 가게로 성공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좀 옷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네, 그렇죠.
샤넬은 여성복 전체를 디자인하는 의상 디자이너로 올라서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파리는 전 세계 패션을 주도하는 패션의 수도였습니다. 오트쿠트르, 즉 고급 맞춤복을 제작하는 의상실들이 즐비했고 쿠트리에라고 불리는 디자이너들이 패션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쿠트리에는 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파리에서 샤넬은 여자인데다 디자인 교육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파리의 의상실을 연다는 것 자체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샤넬이 만들고 싶어하는 의상은 당시 유행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몸을 조이는 불편한 드레스가 아니라 일할 때조차 편안한 그런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에 빠진 샤넬에게 이번에도 보이가 등장을 합니다. 아, 보이. 예. 또 보증. 네. 보이가 제안한 방식은 이번에는 전통적인 패션의 중심지인 파리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노려보자는 거였습니다. 파리에서 150km 떨어진 휴양지인 도빌이었습니다. 예. 이에 샤넬은 30살이 되던 1913년 보이의 투자를 받습니다. 오, 이제 진짜 투자를 받네. 그래서 이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인 가브리엘 샤넬을 가게에 내걸었습니다. 우와, 너무 잘해. 지금 보통 휴양지에서는 옷을 좀 편하고 자유롭게 입잖아요. 거의 안 그렇죠. 입죠. 네, 그러니까요. 네. 요즘엔 안 입는데. 거의 안 입고 다니죠. 수영복 바지 하나면. 그러니까 샤넬 그런 스타일이면 샤넬이랑 좀 잘 맞겠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당시 상류층 여성들은 휴양지에서도 치렁치렁. 그렇죠. 크로셋으로 몸을 꽉 졸라맨 드레스에 왜 그 그랬어? 거대한 모자, 파라솔 같은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샤넬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했고 네. 편안한 스타일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 낼게요. 샤넬은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던 중 당시까지는 여성복에 없었던 이것을 부착하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정답이면 어떡하지? 나도 정답일 것 같아. 저도 그래? 정답. 아, 하지 말아야지. 저부터 해볼게요. 혹시 모르는. 오케이. 아니, 현지 씨? 100%알 것 같은데. 아니, 저 모르는데 지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해봐요. 정답이라고 해봐요. 정답 지퍼? 아닌 것 같아. 오답입니다. 지퍼는 19세기 말에 이미 다른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예. 혜성 씨? 정답이면 어떡하지? 아, 다들 자기가 정답인 것 같아. 아이, 근데 해봐. 100%야, 100%. 해봐. 정답. 혜성 씨. 아까 보니까 사진에 그게 없더라고요. 주머니. 네, 이거 100%지. 예, 혜성 씨 정답입니다. 당시까지 상류층 여성복에는 라인을 매끈하게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머니라는 게 없었거든요. 원래 없었구나. 이건 샤넬이 디자이너로서 내놓은 첫 의상인데 어때 보여요? 오른쪽. 근데 요즘 옷이라 해도 사실 손색이 없네요. 맞아요. 샤넬은 얇고 시원한 린넨 스커트를 입고 있습니다. 또 선원들의 옷에서 영감을 얻은 오픈 칼라 블라우스가 눈에 띄지요. 이 옷을 더욱 파격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주머니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옷에 대한 샤넬의 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는데요. 샤넬의 인터뷰로 확인해 볼까요? Difficile dans votre métier. Ah, permettre aux femmes de bouger aisément, ne pas se sentir déguisées, ne pas changer d'attitude, de manière d'être selon la robe dans laquelle on les a fourrées, c'est très difficile. Et le corps humain bouge tout le temps. 샤넬이 생각하는 최고의 럭셔리란 편안함입니다. 현지 씨, 샤넬이 이제 자기가 만든 옷을 마케팅하려면 좀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샤넬은 본인이 직접 옷을 입고 해변가 같은데 정말 우아하게 걸어 다닌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면서 홍보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모델이 된 네. 거네요. 그래서 해변에서 무거운 옷을 걸치고 다니는 여성들에게 이런 샤넬의 멋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옷은 어땠겠어요? 좀 신선했을 것 같아요. 저 한번 입어보고 싶다 나도. 그렇죠. 예. 저 옷 어디서 났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럴 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샤넬에게 어디서 이런 옷을 구했냐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샤넬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던 거죠. 그래서 주소를 불러줬는데 가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어. 어서 오세요. 그렇죠. 여성들은 옷을 사기 위해 앞다투어 샤넬의 의상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갔더니 샤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듬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1차? 프랑스가 전쟁에 휘말려든 겁니다. 프랑스 정부가 총동원령을 내리자 휴양지였던 도빌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옷을 살 손님들이 다 떠나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전쟁통에 뭐 새 옷을 입진 않으니까. 네. 샤넬은 이때 도빌에서 의상실을 어떻게 할까요? 닫아야죠. 뭐 거기 지금 전쟁 났는데. 열어야죠. 더 열어야죠. 왜요? 군복을 제작하는 거죠. 독일에서요. 더 편하게. 예, 도빌의 호텔과 식당, 다른 의상실 대부분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전쟁이 터졌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샤넬의 의상실만을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어요? 예, 왜 열었어요? 다 닫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이가 사업 천재였기 때문에 조언을 합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뒤에 도빌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전쟁으로 파리가 빠르게 위협을 당하면서 파리에 있던 상류층들이 급하게 도빌로 우르르 피난을 온 겁니다. 어떻게 알았겠어 그걸. 그리고 이때 급히 오느라 옷을 챙기지 못한 사교계 여성들이 예, 어디로 달려갈까요? 문연 매장, 샤넬 매장.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던 샤넬의 의상실로 달려갑니다. 와, 이게 진짜 타이밍도 좋아야 돼. 파리 사교계의 멋쟁이들은 닥치는 대로 옷을 사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다니게 됩니다. 샤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쟁이 한창인 1915년 프랑스의 또 다른 휴양지에 새로운 매장을 열게 됩니다. 샤넬이 매장을 낸 곳은 바로 비아리츠입니다. 비아리츠는 굉장히 화려한 휴양 도시인데 당시엔 스페인이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온 유럽의 귀족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와. 샤넬은 이번에도 보이의 투자를 받아서 아주 고급스러운 별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느낌으로 전쟁 중에 수백 벌의 옷을 디자인을 합니다. 우와. 근데 교수님 이게 도빌에서는 그러니까 위험해져서 사람들이 몰려 운 좋게 잘 됐잖아요.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전쟁 중에 좀 무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샤넬의 사업가로서의 수완이 빛나게 됩니다. 샤넬은 옷을 팔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럭셔리 전략입니다. 샤넬은 도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과 관계없이 상류층은 항상 현금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류층이 잔뜩 모여있는 이 비아리츠에 매장을 연 거고 상류층을 대상으로 옷값을 아주 비싸게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샤넬의 옷 한 벌은 7,000프랑 정도였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싼 건 매한가지네요. 그렇죠. 진짜 딱 고급화를 한 거네요. 그렇죠. 고급화 전략이죠. 되게 배짱 있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샤넬의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럽의 귀족과 부자들은 값비싼 옷으로 자신을 차별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옷에 관심을 높이고 꾸준히 팔기 위해서는 럭셔리 마케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또 다른 전략.
샤넬은 새로운 의상이 출시되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을까요? 이때 그러면 그게 생긴 건가? 아, 정답. 규현 씨, 알바를 고용해서 이제 샤넬 옷들을 입혀가지고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이제 곳곳에 걸어다니게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샤넬은 생각했습니다. 정답. 혜성 씨, 혹시 이때 그 패션쇼가 처음 생겼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어려운데? 정답. 예, 약간 협찬 느낌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한테 셀럽. 그렇죠. 입히는 슬로이 씨 정답입니다. 협찬? 예, 협찬. 예.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해시태그 그런 협찬, 해시태그 뭐, 광고가 뭐,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건가 아직까지 봐요. 그 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들, 일종의 인플루언서에게 그럼요. 옷을 무상으로 주고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도록 한 거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여성들은 샤넬 옷을 선전하는 움직이는 광고판이었던 겁니다. 똑똑하다. 이렇게 샤넬의 마케팅 전략은 모두 적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상실에는 수많은 상류층 여성들이 매일 주문을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스페인의 왕실과 귀족들도, 그리고 유럽의 언론계를 장악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아리츠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샤넬이 고용한 직원들은 어느새 30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샤넬은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콧대 높은 파리 패션계에도 통할 만한 새로운 히트 아이템을 고안하게 됩니다. 준비가 됐네. 샤넬의 목표는 편안함과 활동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우아한 여성 정장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원단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과연 뭘까요? 바로 저지 원단입니다. 그 운동복에 쓰는 저지요? 그렇죠. 예, 운동복에 쓰는 저지입니다. 주로 남성들의 잠옷이나 속옷으로 쓰는 아주 그 편안하고 보잘것없는 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볍고 튼튼한 데다가 신축성이 뛰어났던 거죠. 샤넬은 상식을 깨고 새로운 패션을 내놓는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진짜 궁금하다. 저게 저지 원단이에요? 예,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될 수 있나? 커튼처럼 저런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신기하다. 이 옷은 당시 여성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활동적이었습니다. 입고 운동을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샤넬의 주요 고객들 자체가 보유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싸구려 원단으로 제작된 옷을 선호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반발도 있고 이걸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이 샤넬의 저지 드레스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전쟁 중에 남성들이 전선으로 몰려가면서 유럽 역사를 통틀어 처음으로 상류층과 중류층 계급의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게 된 역사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간호사나 사무직이나 트럭 운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양한 일터에 되게 투입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겁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일을 하려니까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 저지 드레스는 가볍고 활동적이어서 그걸 입고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지 드레스 진짜. 그러니까 샤넬이 시대를 읽어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회 변화 속에 패션을 통해서 여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상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샤넬이 그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그럼 당시 성공을 묘사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캐주얼한 저지 정장이 우아한 스타일을 대체하다. 샤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패션계에서 샤넬의 영향력이 보이고 느껴진다. 와. 그래서 저지 드레스는 세계 패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의상 디자이너로서 첫 업적을 이루게 된 샤넬은 돈을 벌자 이것부터 하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연인인 보이가 빌려줬던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계좌로 입금한 겁니다. 와, 다 갚아요? 예, 다 갚아요. 우와. 완전하게 갚습니다. 정말 멋있다. 진짜 많이 보셨네.